네, 마지막 강의자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보건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한준희 학생입니다. 강의 주제는 보건의료 분야 통일 공감대의 제고, 한국 근현대사의 회고. 굉장히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준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계기는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주제는 가난한 남한 사람을 돕는 게 먼저냐, 아니면 북한에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사실 가볍게 시작한 주제였는데 이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여러분들 생소하진 않으시죠. 단적으로 뉴스 댓글만 보더라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또 주위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실태 굳이 재론하진 않겠습니다. 단적으로 휴전선 이남이냐 이북이냐에 따라서 무려 8배나 영유아 사망률의 차이가 나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일회적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과 인력의 지원이 총체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일수록 그 성공 관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적인 공감대입니다.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만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동생과의 대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이러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역사, 근현대사를 한번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조선으로 한번 가봅시다. 19세기 조선의 역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의료 봉사자들이 외국에서 이 조선 땅으로 와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외국인이 조선에 온다는 것은 실로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그 직항로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등을 경유해서 와야 했고, 배를 타고 한 달 내지 2달 가까이를 꼼짝없이 갇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당도한 이 조선 땅은 당시 전국이 혼란했기 때문에 척합이나 병인박해와 같은 그런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 목숨을 잃기도 정말 쉬웠습니다. 실제로 1886년 알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서울에 콜레라로 무려 7,0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는, 정말 그만큼 열악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1920년 조사에서는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의 5분의 1에서 5분의 2가 이질과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물론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목숨을 잃었겠죠. 하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그들의 자녀의 목숨을 잃은 것이겠죠. 당시 같은 조사에서 조선에 있던 외국인들의 자녀의 영유아 사망률은 같은 시기 미국의 영유아 사망률과 비교해 봤을 때 연령에 따라서 3배에서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의 목숨까지 걸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중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근대식 병원과 의학교를 지었고요. 올리버 에비슨의 헌신과 세브란스라는 독지가가 정말 거액을 쾌척함으로써 세브란스 의학교가 지어져 조선인 최초의 7인의 면허 의사자를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은 보다 더 가난한 민중들에게 집중적인 의료봉사를 펼쳐 고종으로부터 시병원이라는 이름을 받고요. 그의 어머니 메어리 스크랜턴은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군여관을 만들어 후에 이화의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5살 처녀의 몸으로 이 조선 땅에 왔던 미국인 여의사 로제타 홀은 1년 뒤에 자신의 애인 윌리엄 홀까지 조선 땅으로 불러들여 여기서 부부의 연을 맺지만, 불과 5년 만에 자신의 남편 윌리엄 홀은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한 조선인 병사들을 치료하다 그만 열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어린 자신의 딸마저 이질에 걸려 눈을 감고 말지요. 이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과 그 딸마저 앗아간 이 조선 땅을 위해 그녀는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어 조선인 의사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고려의대로 이어지죠. 6.25 전쟁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미국의 밥 피어스는 정말 한국인 전쟁 고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월드 비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대구에 아동병원을 짓고요. 정말 그 당시에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었을까 생각될 정도의 머나먼 나라죠. 덴마크에서도 우리에게 병원선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끝난 직후에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65달러로 당시 가나가 179달러였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50% 이상이 절대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요.
또 미 국제개발청이 당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지원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동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절망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11호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방 이후 90년대까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120억 달러의 ODA를 원조해 주었고 민간 영역에서도 12억 달러, 그 외에 우리가 계상되지 않은 더 많은 유무형의 지원과 원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12년은 굉장히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됩니다. 그해 우리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올해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전체 GNI의 0.17%로 유엔의 권고인 0.7%, OECD 평균인 0.3%에도 못 미치긴 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근현대사를 다시금 회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 많은데 왜 북한까지 도와줘야 되냐? 글쎄요. 우리가 근현대사 속에서 방금 본 정말 그 2억 만리 땅을 다가와서 그 의수를 행했던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원조해줬던 나라들은 뭐 시간과 돈이 남아돌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왔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언어와 역사와 문화가 정말 다른 2억 만리 조선의 민족들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해 주었다면 우리는 불과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우리와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그 북한 땅을 품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기점으로 이남이냐 이북이냐에 따라서 8배나 영유아 사망률이 차이나는 이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다면 역사와 후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를 다시금 회고함으로써 이를 컨텐츠화한다면 다가올 통일시대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 특히 대북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당위성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1908년 개성여학교에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가르치다 급성 맹장염으로 목숨 잃은 루비 캔들에게 묘비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1000개의 목숨은커녕 단 2개의 목숨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1개의 목숨을 가진 우리가 1000명이 모인다면 그것은 바로 1000개의 목숨이 되지 않겠습니까? 100여 년 전 정말 이 조선 땅에서 기적의 씨앗을 심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제는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통일의 씨앗, 보건의료의 새로운 씨앗, 회복의 씨앗, 건강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잘 받아본 사람이 저는 또 더 잘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